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임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어제 이 노래를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노래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재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가 나 이재명을 알아도 나 이재명은 김문기를 기억 못합니다. 이렇게 빗댄 거지요. 물론 기억 못할 리가 있습니까?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지만 그러나 잘못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깊은 상처가 될까봐 일부러 모른다고 한 그 심경이 비슷하다. 아무튼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한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변호인 민주당 법조계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야, 그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야? 뭐 어떤 시청자는 한 20년은 불렀어야지 막 이런 분도 계시던데요. 금전이 관계되지 않은, 그러니까 순전히 말로 한 것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한 이유를 검찰은 또 정확하게 적시를 하면서 밝혔습니다. 가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그 다른 의원들 부인들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습니다. 그거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이제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 이재명 피고인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기소한 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딱 2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이걸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질질 끓다가 이제야 구형 그리고 이제 11월에 선고를 한다는데 아무튼 검찰에 징역 2년. 검찰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 세 가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령 둘 사이에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는 피해자가 없는 거짓말을 했다든지 가령 자신의 몸에 뭐 점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점이 있는데 없다고 했다든지 가령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팔이 비틀어졌다. 아니야 원래는 정상인데 비틀어졌다고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않은 거짓말이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짓말이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그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더라도 감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 이재명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4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했다. 검찰이 그렇게 말했더군요.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을 통해 거짓말을 반복해서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비록 선거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따라서 징역 2년형 엄벌에 처해달라. 검찰이 그랬습니다. 형을 감경해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혀.
가중할 사유만 존재할 뿐이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무너진다. 이재명이 현재 당대표를 하고 있건 말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건 말건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재명은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거 하나하고, 하나는 백현동 토지 용도를 4단계 점프 상향 조정했는데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했다는 이 두 가지가 거짓말이었다고 검찰은 이번에 본 것이지요.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얘기입니다. 이재명, 김문기 두 사람은 2021년 김문기 전 처장의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교유 행위를 한 사이다. 성남시장 시절 해외 골프, 낚시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탈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 전에 제2의 대장동에 해당하는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요, 검찰이 정말 속 시원하게 그 이재명의 전형적인 프레임, 이걸 딱 이번에 아주 적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피고인 이재명의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 이것을 한다.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모르쇠. 백현동에 대해서는 남 탓. 국토부 탓. 왜? 백현동은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한 것이 그대로 딱 드러나 있고 현재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토부 탓, 남 탓. 김문기 처장,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 왜? 이재명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건 이재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모르쇠. 모르쇠와 남 탓.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피고인의 변론이 있는데 참 이 변론이 기가 막힙니다. 가관입니다. 백현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말이 좀 꼬였다. 피고인 이재명의 진술입니다. 말이 좀 꼬였다. 당시 수년간의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압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 이제는 그때 했던 발언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던 발언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녹취가 정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꼬였다.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였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27번의 공판에 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피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A씨가 국토부에 계속 불려다니며 가장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A씨에게 직접 물어보니 국토부에 가서 많이 깨졌죠? 라고 하더라.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다는 투로 이제 이재명은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과장은 작년 12월에 법정에서 뭐라고 했었느냐? 압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깨졌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미 증언을 마쳤습니다. 이제 검사가 그 점까지 지적을 하자 이재명 대표는 허위 진술이다. 검찰이 그 도시계획 과장을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아니 공무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그렇게 피고인 이재명을 음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피고인 이재명은 검찰이 무서웠겠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판장에서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갔을 때 김문기 처장이 가족들하고 했던 영상통화도 재생을 했습니다. 참 눈물 났습니다. 정말. 김문기 처장이 가족들하고 영상통화에서 뭐라고 하느냐.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를 쳤어요.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피고인 이재명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고 그래요. 피고인 이재명은 재판장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사필 규정할 것이다. 사필 규정 할 겁니다. 그게 징역 2년형이다. 검찰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사필 규정할 거야. 그런데 그게 징역 2년이야. 아무튼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 3개월 이내 항소심, 또 3개월 이내 대법. 그러니까 내년 5월 이전에 이제 이재명의 운명은 확정될 겁니다.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그래서 이재명은 바로 금배지 떼내야 되고 2027년 대통령 출마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 전부 다 토해놔야 됩니다. 민주당사 팔아야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운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 이거 결심 공판은 이제 9월 30일 이달 말일 월요일입니다. 그날 있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후 변론, 최후 진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분간 얘기를 했다는데요. 정치는 전쟁 같습니다.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습니다. 저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했는데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하에 있는 김구, 조봉암이 놀라서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 조봉암 선생이 어이 피고인 이재명 내 이름을 왜 들먹여? 당신하고 나하고는 전혀 달라. 아무튼 최후 변론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멤버십 많은 성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멤버십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